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그리드위즈와 라메디텍 그리고 오늘 DB금융 12호 스펙까지 굉장히 신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스펙 2개, 무려 3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하는 날이라 수급 분산이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로 인해서 기대감이 한풀 꺾일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어스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스펙 2개까지 상장의 체크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어스는요,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과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회사였죠. 주력 제품으로는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서비스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공모가는 17,000원, 한국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자,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우리 사주에는 배정된 내역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깔끔히 다 처리가 됐습니다. 넘어가서 최종적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대 2.06%에서 배정 후에 8.15%까지 올라갔네요.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4배 이상이나 증가한 건데 워낙에 확약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28.58%로 줄어들고요. 금액으로는 약 597억 원 규모가 됩니다. 597억 원. 아주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사이즈가 되겠고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65.26%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관,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이런 순서예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 누군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벤처금융과 소액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벤처금융보다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시면 2021년과 2022년의 투자 단가는 15,089원, 가장 최근의 투자 단가는 15,089원이라서 공모가 17,000원과 괴리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다 만원보다는 훨씬 아래 가격에 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 주주는 상장일 수익 실현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조금 위험 리스크 요인이 되겠네요.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57만 2천 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42만 4천 주는 행사 기간이 도래했고 또 즉시 유통 가능합니다. 확약이 안 걸려 있어요. 주식 총수의 3.45%에 해당하는 물량이니까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최종 확약은 8.15%, 유통 가능 물량은 28.58%, 기존 주주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이 약 597억 원, 시가총액은 약 2,090억 원, 확약은 낮고 유통 물량 조건은 쏘쏘한 그냥 그저 그런 공모주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상장일 성과를 다시 되짚어 보면요.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유통 가능 금액 597억 원보다 더 무거웠던 그리드위즈와 ICTK도 고가 기준으로 80에서 100%는 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얘네보다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잘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 동시상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있잖아요. 네, 앞서서 스펙 1개와 동시상장을 했던 일반 종목으로는 이 중에서 ICTK, 코칩, D&D 파마텍 요 정도가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고가 기준 수익률은 전부 더블에 못 미쳤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해서 최근에 수급이 더 좋아진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급 분산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치를 조금은 낮추는 게 마음이 편하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상장일의 시초가 레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DB12호 스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또 상장일의 매수세가 약간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은 상장일의 목표가를 설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요. 요즘 상장일에 진입을 했다가 물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해서 우리가 최소, 정말 최저로 생각할 수 있는 가격선을 참고하기 위해 계산을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려 26년 추정순이익을 할인이 없이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교 기업들의 어제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평균 펄을 계산해서 22.20배를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3,117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17,000원보다 36% 정도가 높은 수준. 이게 무려 26년 추정순위 기반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요. 공모가가 정말 얼마나 높은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언급을 드리지만 상장일에 요 가격대까지밖에 못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상장일에는 수급에 의한 펌핑이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에 23,000원 수준까지 밀릴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거나 좀 그런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17일 기준으로 증권플러스 비상장 장외 시세는 32,200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공모가보다 89%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 그리고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다는 건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환매 청구권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일에 한해서. 네, 그래서 우선은 시어스 테크놀로지부터 정리를 해보면 유통 물량의 조건은 쏘쏘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뭐 이런 분위기의 단독 상장이었다고 하면 그리드위즈의 100%대 수익률을 넘어서거나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스펙 2개와 동시 상장이라는 큰 변수가 붙었고요. 자, 한국 제10 4호 스펙은 80억 원짜리, 미래에셋 비전 스펙 5호는 95억 원짜리. 둘 다 비교적 소형 스펙이기는 합니다. 자, 최근에 스펙과 일반 종목이 동시 상장했던 케이스를 살펴보면 D&D 파마텍을 제외하고는요. 일반 종목의 수익률이 스펙 대비해서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펙들의 성과가요. 고가 기준으로 65%, 53%, 30% 수익률이 조금 부진한 편이었어요. 게다가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시초에 매도를 하는 게 그나마 그냥 무난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조금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올해 1월, 2월의 상황을 보면 이때는 수급이 굉장히 좋기도 했고 같이 붙었던 일반 종목들이 워낙에 다 가벼웠어서요. 동시 상장한 스펙도 고점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초가와 고가의 갭은 거의 없었더라고요. 시초의 레벨이 너무 높았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아무튼 참고를 해볼 수는 있겠고요. 자, 그 이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일반 종목과 스펙 2개가 같이 상장을 했던 케이스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DS 단석과 스펙 2개. 이때는 DS 단석이 상한가에 잠겨주면서 스펙 2개가 모두 고가 기준 200% 이상까지 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는 스펙 2개 모두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특이 케이스고요. 내일 상장을 하게 되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따따블을 막 기대할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까지의 수급 이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큐리옥스, 코츠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펙 2개 해서 무려 4개가 동시 상장했던 날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때도 수급이 굉장히 좋기도 했고 코츠와 큐리옥스가 둘 다 가벼운 편이었어서 큐리옥스, 코츠, 그리고 KBJ 26호까지 세 종목이 모두 고가 기준으로 더블 이상을 기록해 줬었어요. 이때는 근데 생각보다는 일반 종목들이 조금 부진했고 스펙 2개가 다 어느 정도 잘 가졌던 케이스에 해당하거든요. 특히나 KB26호. 보통 스펙 2개가 붙으면 둘 중에서 가벼운 게 더 잘 가기는 하죠. 그렇다면 한국 14호와 미래 5호 중에서는 한국 14호가 아주 약간 더 가볍기는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의 봤던 여러 케이스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그냥 최근의 흐름처럼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한 80에서 100% 정도 예상한 만큼 움직여주고 뭐 스펙은 그에 약간 못 미치는 50% 언저리 정도로 시작한 뒤에 힘을 못 쓰고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약간은 부진하고 먼저 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거기에서 이제 힘이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스펙 2개 중에서 가벼운 한국 제10 4호 스펙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시초가보다 더 밀어올리는 흐름을 보여줄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일률적으로 요런 동시상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요거부터 팔자 요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로만 그냥 적당히 각각 다 적당히 잘 팔자라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청약에 참여를 할 때는 1억 원 기준으로 비례 수익을 비교해보면 요랬거든요. 시어스의 100% 기대 수익과 한국 14호의 50% 기대 수익이 비슷한 수준이라
시어스보다는 한국 14호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보자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시어스 대 한중 NCS를 생각을 하면 같은 기대 수익률 하에서 한중 NCS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한중 NCS를 1순위로 좀 두셨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한 대로 절대로 흘러가 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의 기준점이 헛된 망상은 아니었기를 바라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상장 라이브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